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 수뇌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지대에 특수부대를 보내 무단 월경자 사살 명령까지 내렸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과 중국의 철저한 감시로 밀무역과 탈북 통로가 모두 차단돼 국경 지역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0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수뇌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까지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국경 봉쇄 장기화로 경제가 악화하면서 밀수 시도가 증가하자 북한 정권이 특수부대에 지침을 내렸다는 겁니다. So now they've got an additional buffer zone 1 to 2 kilometers up on the Chinese border. They've got North Korean SOF out there manning these things, strike forces. They've got shoot to kill orders in place.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인구의 60%가 영양 부족에 시달리고 의료 역량이 없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대규모로 발병할 경우 치명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정권과 군은 현재 경제난과 태풍 피해 복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민간단체들과 소식통들도 북중 국경 지역의 심각한 상황을 VOA에 전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월 말 국경을 봉쇄한 뒤 여름부터 폭풍군단 등 특수부대를 배치해서 밀거래와 탈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특수부대라서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권한을 갖고 있나 봐요. 밀수라든지 탈북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은 뭐 숨도 못 쉰다.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지금 움직이는 건 그냥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다.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와 또 다른 대북 소식통은 실제로 밀수를 강행하던 주민 6명이 지난 6월쯤 사살됐고 최근엔 탈북을 시도하던 일부 주민과 중개인도 현장에서 사살된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 당국도 병력을 증원해 국경 감시를 강화했는데 이런 조치는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으로 지금 북한 코로나가 중국을 들어올까 봐 중국군이 엄청 지켜야 중국을 세지 못할 겁니다. 실제로 북한 접경 대도시인 중국 단둥시 당국은 지난 5월 국경관리대와 세관 당국자들이 참여한 간부회의를 열어 밀수 단속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외 유입을 막는 중요한 임무임을 강조하고 밀수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대북 단체들은 북한 당국이 아무 대책 없이 국경만 장기간 봉쇄해 주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지고 있다면서 밀무역 주민과 탈북 중개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연명하는 간부들까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 내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 함께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1일 아세안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제목으로 한 성명에서 이번 아세안 미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심장에서의 아세안의 역할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영내에 직면한 중대한 도전들을 해결해야만 한다며 북한과 중국 문제 등을 거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특히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끝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세안 국가들에도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9일부터 사흘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미국 아세안 회담과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 포럼 등에 참석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북한인 2명과 말레이시아인 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11일 공개한 기소장을 통해 지난 2015년부터 북한인 부녀 리정철과 리유경 그리고 말레이시아인 간치림 등 3명이 말레이시아에 설립한 위장회사를 통해 물자를 구입한 뒤 북한 회사로 수송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은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위장회사를 꾸려 거짓 정보를 활용하면서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한 후 무역 활동을 벌였다면서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금융 사기 및 돈 세탁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북한인 리정철은 지난 2017년 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독살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사를 받다 추방된 유력 용의자와 동일한 인물로 법무부는 이번 기소 내용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임 중 이루지 못한 주요 대외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 악화된 한일 관계가 미한일 3국의 안보 협력에 미치는 영향으로 미국에도 해를 끼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후임을 선출하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아베 총리 재임 중 성과와 미일 동맹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지난 8일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의 이익 증진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 관계를 맺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아베 총리의 구상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두 정상 간 따뜻한 관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유지나 북한에 대한 대응에서 일본의 우선순위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아베 총리가 실현하지 못한 주요 대외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의회 조사국은 또 아베 집권 기간 한일 관계는 상당히 악화됐고 양국의 관계 경색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의 3국 간 대부분의 안보 협력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퇴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11일 발표한 일본의 안보 정책 관련 총리 담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미사일 대응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国民の生命と財産を守る大切な議論です。国家安全保障会議において5回議論を重ねてきました。私はこの退任していくわけでありましたが、退任にあたりまして今までの議論を整理をし、そして談話という形で発表させて国民の皆様に発表させていただいたところであります。次の内閣においてもしっかりと議論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아베 총리는 이런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배경으로 북한이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탄도미사일을 수백 발 보유하고 핵무기의 소형화와 탄두화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일본 공격 능력 보유를 거론했습니다. 오는 14일 아베 총리의 후임인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선 후보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입니다. 이들 일본 총리 후보 3명은 모두 북한과의 문제에서 특히 납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민당 총재 당선자는 16일 임시국회에서 차기 총리로 지명돼 공식 선출됩니다.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스가 장관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마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P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정석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한 협의단이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제18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과 우려 해소를 위한 미한 동맹과 연합 대비 태세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양국 군 당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 협의와 정보 공유,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정전협정과 9.19 남북 군사 합의 등 관련 합의 이행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한국군의 중대 군사력과 지휘력 획득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해 특별 상설군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전환 과정에 대한 공동평가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당국이 북한의 예고 없는 미사일 발사 때문에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국 민간 항공기에 대한 북한 상공 운항 금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 FAA는 8일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 민간 항공기 등의 평양 비행정보구역 통과를 금지한 관련 규정을 오는 2023년 9월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예고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 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에 대해 지속적인 위험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11월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예상 궤적과 탄착 지점은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 항공 노선과 가까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지난 1997년 북한 비행정보구역인 동경 132도의 서쪽 운항을 금지하기 시작한 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2018년에는 동경 132도의 동쪽 지역으로까지 운항 불가 지역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